특별재판적은 원고의 소송상 편의를 위해서 인정되는 관할을 말합니다. 715회의 보통재판적과 716회의 특별재판적이 경합되는 경우에 임의로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판적은 여러 가지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중요한 것 위주로 몇 가지 설명드립니다. 조금 설명은 어려우나 의무 이행지에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특정물의 인도 청구 이외의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지참 채무,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와서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보통 원고가 되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영업소가 있는 곳이 특별재판적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돈을 청구할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규정을 이용해서 원고의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716회 설명드렸듯이 금전 청구의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에 관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래는 이전 등기만 청구해야 하고 이전 등기의 관할이 원고의 주소지에 없는 경우 아주 적은 돈을 달라는 청구를 함께 억지로 하면, 즉 아무런 근거가 없는 청구라는 뜻입니다. 그 경우에는 두 개의 청구, 즉 이전 등기와 금전 청구 중에 후자의 청구는 원고 주소지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전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억지로 한 금전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소 제기 당시에 관할이 있었던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원고 주소지의 관할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법원,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이 더 많이 접수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재판적 중에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부동산 소재지도 특별재판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등기 청구,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매대금, 차임 등은 부동산에 관한 소송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이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의 주소에 재산이 대부분이 있는 것이 상례이므로 소송상 편의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합니다. 세 번째로 불법행위지의 경우에도 특별재판적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지에서는 증거 자료의 수집이 용이해서 인정되는 것이라 합니다.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에 하나에 대해 관할이 있으면 나머지 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관련재판적이라 합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전 등기도 청구하고 대여금도 청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전 등기의 목적물이 서울 서초구에 있고 원고는 수원에 살고 피고는 대전에 살고 있다면 관할이 있는 법원은 모두 말씀드리면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의 보통재판적인 대전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고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소지인 수원지방법원과 피고의 주소지인 대전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만 관할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까지 같이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관련재판적은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의 법원으로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5개의 법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가 그 관할이고 인구는 약 210만 명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가 그 관할이고 인구는 약 170만 명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가 그 관할이고 인구는 약 140만 명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가 그 관할이고 인구는 약 200만 명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가 그 관할이고 인구는 약 230만 명입니다.